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2단계, 즉 2세에서 4세까지의 걸음마시기로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자율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 네. 그리고 독립적인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강한 사람, 즉 뭔가 이렇게 정신력이 강한 그런 아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할 아이들이네. 맞아요. 스스로 뭘 네, 한다는 네, 거. 네. 그렇죠. 그런데 정신력 하면 우리 보통 청소년기에 형성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율성이라는 게 특히 그 정신력이 2살에서 4살 사이에 이 아이가, 이 조그마한 아이가 무슨 정신력이냐? 네. 또는 이게 벌써부터 말을 안 듣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자율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사인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조그마한 게 벌써부터 이런다고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돌이 될 무렵 걷기를 시작한 아이들을 보세요. 그 온 힘을 다해서 걷기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돌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우리 모두 이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걸 부모한테 의존했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모든 거를 의존했던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시기에 혼자 걸으려고도 하고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지요. 이때 어른들은 아이가 스스로 걸으려고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아이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만 생각하는 이 아이들에게 예. 그거를 시작해야 될 시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주 네. 자, 이번에 아이가 걸음마 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아직 그 아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불안하고 걷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도록 하고, 엄마 아빠는 아이 뒤쪽에 조금 한 발자국 물러나서 걸어가면서 혹시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지 않는지 보는 것이 좋은 태도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이 시기의 아이들은 스스로 걷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해주면서 격려와 칭찬을 해주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취감도 맛보지만 자신감을 가져서 네. 이때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자율성이 높아지지요. 네, 엄마들이 그 공부 잘하는 그 시작 연습이 예. 여기서 시작된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깜짝 놀라요. 뭐 그 초등학교 때 하는 공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 사실 저렇게 아장아장 걸으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잖아. 시간이 걸리는데 못 보고 어머니들 되게 안아버리죠. 네, 그럼 네. 아이들이 막 때를 쓰고 울지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알지 못하고 이게 벌써부터 때를 쓴다고 하는데, 이때 아이가 때를 쓰는 것은 일종의 자기 의사 표현이죠. 엄마 나 혼자서 스스로 걷고 싶어요라는 사인이지요. 네. 그래서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서투르고 잘못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할 때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아이들의 자율성이 발달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못할 때 우리들은 흔히 야단을 치는데, 이때 육아 포인트는 우리 부모님들 잘 명심하세요. 잘 천천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하려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잘 못하니까 네가 나중에 잘할 수 있게 되면 하라고 그러는데, 애들은 이제 걷기를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해요. 그렇죠.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잘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보려고 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느긋하게. 예, 느긋하는 거. 그래, 너도 해봐. 뭐 너도 무슨 생각이 그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빨리 바르게 잘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엄마가 개입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의 정신 세계가 상처를 받는 거죠. 네네. 네네. 이제 더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더 보시죠. 네. 이 아이는 지금 15개월 때 찍은 쑥쑥이 영상인데, 혼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숟가락질도 못해서 손으로 음식을 잡고 온 사방에 흘리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토마토를 스스로 먹고 있어요. 네. 숟가락질도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네.
이 쑥쑥이 엄마 아빠는 아주 똘똘해서 아이가 혼자서 먹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고 네. 아주 어지르고 있는데도 인내심 있게 잘 보고 있죠. 예. 이때 혹시 어지르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신 먹여주는 엄마나 할머니가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이 영상처럼 아이가 스스로 먹게 해주세요. 네.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보려는 아이로 키우는 잘쓴 기르기 육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면 밥 먹기부터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요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멘탈이 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 멘탈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게 바로 이 2살, 4살 때 아이가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려고 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또 이번에는 아이가 계단을 올라가는 영상이에요. 되게 위험하고 아이가 저기서 굴러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아이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다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영상에서 쑥쑥이 엄마는 아이가 계단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엉덩이를 밀어주는 것으로 네. 아이를 격려하고 있죠. 엉덩이를 네, 밀어준다는 것은 그래 너가 해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성인이 된 아이의 자신감은 이때부터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좀 하고 지켜보는 게 참 네. 중요하네요. 네네. 또 다른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변기에 앉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네요. 배변 혼란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아이들의 배설 기능에 대한 부모의 태도나 말이나 표정이 아이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도 있지요. 수치심은 아이의 대소변 훈련 과정에서 학습되는 과정이므로 부모는 대소변 훈련을 시작하는데 지나치게 강요하지 말고 순조롭게 아이의 대소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격려로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혼자 하려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를 해서 아이가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엄격한 배변 훈련은 아이를 강박적으로 만들어 사랑, 노력, 시간, 돈에 있어서 인색해지고 소심해지게 되는 강박적 행위를 유발하며 더불어 회의심과 수치심도 이때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확고하고 친절하며 점진적인 배변 훈련을 받은 아이는 자존감을 잃지 않으며 자기 통제감을 발달시켜 강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변 훈련도 참 중요한 거네요. 매우 중요한 거죠. 네. 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변을 보고 싶을 때 보면 구석진구로 가요. 구석 컴컴한 데로 가거나 또는 조용히 있으면서 얼굴이 하얘져 힘준 옆도 빨개지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이때 부모가 빨리 변기를 대주고 기다리면 변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두 번에 성공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 번. 네네. 어떤 아이가 대주면 앉아서 거기서 막 놀고 변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가 나와서 또 딴 데다 변을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수하는 경우를 좀 잘 참고 여러 번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 대본 보기에 성공하면 칭찬을 하거나 박수를 쳐주거나 하면 아이의 감정은 어떨까요? 네. 아주 의기양양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아이도 자기 걸 한번 봐요. 그리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애들은 그 시작 단계에서 실패했을 때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뭔가 불만을 가지면 자기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나만 이렇게 못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수치심의 시작인 거죠. 네. 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것 못하는 거야 막 그러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은 네. 수치심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성공했으면 이번에도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성공했지만 이번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번에 실패하지만 몇 번 후에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변 훈련이 완성된다는 거를 이 머리로 알아도 엄마들이 자꾸 본능적으로 짜증을 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수치심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출발한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은 열심히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거죠. 뭐든지 알아가고 싶어하는 나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3살이 되면 자기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등의 이제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때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할 거야 또는 싫어이죠. 지난번에 우리 김유미 게스트가 나와서 내가 병이라고 했죠. 재밌어요. 너무 내가 제목이 병. 이해하기 쉽게 잘 붙여졌는데 네네네. 이 시기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싫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자율성의 표현. 뭐든지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소변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옷도 혼자 입어보게 하고, 혼자 먹게 하고, 물도 스스로 따르고, 장난감도 혼자 정리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부모심은 인내심이 필요하죠. 우리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하면 정말 인내심이죠. 이제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이가 옷을 입는 법을 많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이가 혼자 입게 하고 아이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것도 조금만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걸 볼 수 있고 네. 또 아이들 둘이 간식을 먹으면서 컵에다 물을 따르는데 아주 불안해요. 컵에 물이 곧 쏟아질 것 같은데 둘이 서로 물을 따라주면서 간식을 먹게 하는 거. 이게 물을 엎질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엎질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응을 하는데 물을 약간 흘리더라도 본인들이 따라서 먹게 하는 것이 포인트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시범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연습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잘 안 되더라도 여러 번 연습하면 잘할 수 있게 되죠. 네. 이때 옷을 바르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런 것만 생각하면 엄마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바르게 못 입더라도 아이가 혼자 입는 거고 너가 옷 입는 것을 연습한다.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면은 그 아이가 틀리는 것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 아이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이제 이 2살, 4살에서 중요한 포인트이죠. 네.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뭐 책을 반복해서 보거나 영어 교재를 반복해서 듣는 것은 되게 좋아하죠. 네.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어보려고 할 때 틀리는데도 안 되는데도 자꾸 입어보려고 할 때 참지 못하는 이유는 이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영어 공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시계를 되돌려서 정말 혼자 옷을 입게 할 걸 그랬죠. 그래서 옷을 입는 것도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가 신발 신기, 단추 잠그기, 계단 올라가기를 열심히 하겠다는 아이는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가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겠죠. 옷 입기 공부. 네, 옷 입기가 영어 공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4살이나 5살 아이들은 양말이나 신발을 왼쪽 오른쪽을 거꾸로 바꿔 신는 경우가 흔히 있죠. 네네. 그래도 아이는 큰 불편 없이 잘 걷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그냥 우리가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아이고 또 신을 바꿔 신었잖아. 지난번에도 가르쳐 주었는데 아직도 몰라? 라고 지적하면 아이는 자기가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겠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못하는 것이죠.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 아이들 키우면 많아요. 근데 아무 불편 없이 잘 걷잖아요. 예. 이 시기의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게 돼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른들이 습관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안 좋은 육아 태도이지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행동을 보는 안경에서 잘한 행동을 보는 안경을 바꿔 껴라. 참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 가끔 또 이제 할머니들이 습관적으로 잔소리를 참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매번 볼 때마다 아유 옷도 못 입네 똑바로 좀 걸어 또 안 먹네 지금 할머니 말하는 걸 보세요 못 입네 못 걷네 못 안 먹네 이런 것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텔레비에 보니까 텔레비에서도 할머니 잔소리 때문에 아이가 손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나왔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매번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몰라요. 그 우리가 기억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맞아. 매번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의봅니다. 샷도 마우스입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이 2살, 4살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 자기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갖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엄마의 그 사소한 잔소리가 너는 무능해 라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준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성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 역할은 무엇이나요? 첫째,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부모가 대신해 주지 않아야 된다. 네. 즉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이 일을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이 스스로 충분하게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려면 아이가 주변 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네. 위험한 것은 다 올리잖아요. 네네. 둘째, 아이가 실패하지 않고 작은 성공이나 성취감을 맛보도록 기회를 주고 그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주어줍니다. 이 대신하는 거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약간 경계가 애매한데요.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 스스로 시도해본 일이 성공할 때 자율성이 길러지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때 부모는 아이의 성공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네. 셋째,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아이의 자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 나쁜 행동을 해서 안 될 일을 정해놓고 그런 것을 일관되게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오래된 속담이 있지요. 네네. 이 자율성이 길러지지 않은 아이에게 그 아이들이 커서 공부를 시키려고 할 때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먹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뭔가 억지로 시키려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